달서구 고3문화축제가 6일 계명문화대학교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송군 자율방법연합회는 6일 달성산림조합 대강당에서 자율방법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달송군은 2019년 2반장 교육을 농공업을 시작으로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9일 동안 9개 읍면에서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전국 물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대구 물산업 포럼 최종 성과 보고회를 6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한 해 성과를 교류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성과 교류회를 7일 개최했습니다. 2019 청년 작가전 콜아웃 어게인이 10일부터 29일까지 웃는 얼굴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송년음악회 환희의 송가가 2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2월 5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고3문화축제가 6일 계명문화대학교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힘들었던 수험생을 응원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개최된 행사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1,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최한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계명문화대학교 태권도 시범 및 보컬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고3 문화축제는 친구에게 고마움, 선생님에게 감사, 부모님에게는 사랑을 전달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또 대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어울림 마당에서 학교별 장기 자랑이 진행됐습니다.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간직했던 끼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축제는 다채로운 레크레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력에 대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그간 입시를 준비하며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달송군 자율방법연합회는 6일 달성산림조합 대강당에서 자율방법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2007년에 연합회를 재결성한 달성군 자율방법연합회는 9개 읍면을 중심으로 11개의 파출소에 11개 지대로 편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우범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과 청소년 탈선 예방 등 묵묵히 음지에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달성군 자율방법연합회 회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사고 없이 올 한 해를 마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2020년 내년에도 더욱더 화이팅해서 더 멋진 자율방법대원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지역 대원을 격려하고 대원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열렸습니다. 더불어 공동체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38명의 대원들에게 표창과 감사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문호 군수와 추경호 국회의원, 최상국 군의회 의장, 유호재 달성경찰서장, 윤상철 달성군 자율방법연합회장, 시군의원, 방범대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와 올 한 해 활동사항 동영상 시청, 표창과 감사장 수여, 송년회 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성군은 2019년 2반장 교육을 농공업을 시작으로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9일 동안 9개 읍면에서 진행합니다. 이날 교육에는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지역기관 단체장, 농공업 2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교육은 김문호 달성군수의 주요 군정 추진 사항에 대한 특강과 우리 동네 원탁 회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군정 추진 사항에서는 오는 12월 22일에 최종 발표될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해 달성군 화원 LH 홍보관 부지 여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김문호 군수는 달성군 화원 LH 홍보관 부지는 대구시 신청사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평가 기준에 있어 충분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달성군은 대구의 뿌리인 역사적인 명과 대구 산업의 70% 담당, 지속적인 인구 증가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대구의 앞으로 100년을 위해선 달성화원의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동네 원탁회의는 윤종민 농공업장이 나와 교육에 참여한 이장과 반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설명과 대구시 신청사 관련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번 2019년 2반장 교육은 관내 이장 307명과 반장 2141명 등 총 24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전국 물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구 물산업 포럼 최종 보고회를 6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에 대구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 관련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대구 물산업 포럼을 창립해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 등 4개 주제로 4, 5회에 걸쳐 열띤 토론을 거쳤으며 또한 물산업 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정원의 조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에는 대구시와 환경부, 물기업 대표, 물 전문가 등 위원 60여 명이 참석해 4개 분과에 대한 성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분과별 주요 내용은 기술개발 분과에서는 대구가 추진해야 할 기술개발 방향을 모색했으며 생태조성 분과에서는 대구형 물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그리고 시장 창출 분과에서는 대구의 특색을 파악해 서대구 재구축과 시설 현대화,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분과에서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젊은 인재가 모여 연구, 창업,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 각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물산업 포럼을 통해 분과별로 제시한 방안들을 대구 특성에 맞게 적극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물기업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한 해 성과를 교류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성과 교류회를 7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마을별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9개 구군별 공모를 통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 대구의 139개 마을 중에서 53%에 가까운 74개 마을이 참여해 797개 프로그램이 열려 8만 6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74개 마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별 우수활동 사례 전시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마을지도 공모전, 우수마을 사례 발표 등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에는 79개 마을이 공모 선정돼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또한 추진 주체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 청년 작가전 Call Out Again이 10일부터 29일까지 웃는 얼굴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는 2016-2017 작은 전시장의 초대 작가들을 소환하여 2019 청년 작가전 Call Out Again을 선보입니다. 당초 2016년 가을 유휴 공간의 운영 활성화의 기획 취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갤러리의 필요성을 느껴 시작된 작은 플랫폼입니다. 전시의 주 대상은 묵묵히 작업하는 신진 작가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신진 예술가를 개인전 형식으로 초대하였는데 2019년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러 30명 이상의 작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2019 청년 작가전 Call Out Again전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는데 김승현, 김은정, 노지민, 이성철, 정지윤의 회화 작품과 정희정, 이영희의 사진 작품들로 구성됩니다. 회화 작업부터 살펴보면 김승현은 장지의 맑은 색채를 이용하여 물성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담백한 풍경들을 선보여 차분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화폭에 자아냅니다. 김은정은 개개인이 삶 속의 주인공이 되고자 빛나는 욕망을 민들레 홀씨의 꽃말을 사용하여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자연의 순리를 그려내며 노지민은 혼합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을 소재로 한 자아 탐구의 여정을 주제로 한지 위에 형령하게 그려냅니다. 이성철은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통찰하며 인간 존재의 목적을 사랑에서 찾습니다. 그의 화폭에 그려진 소재들은 성숙이라는 인간의 본연의 가치와 일치된 지점에서 예술의 지향점을 찾아내는 매개체로 존재합니다. 정지윤은 눈이라는 인체의 감각이 카메라에 찍어내는 객관적 피사체와는 달리 직관적인 느낌을 순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블루 계열의 불투명 풍경을 두꺼운 마티에르로 표현해냈습니다. 한편 사진 작품으로 이영희는 이미지를 오버랩하여 한지에 프린트한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그녀는 무심하게 버려진 건물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인간의 흔적을 상상하며 렌즈에 담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정은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소외된 소재를 찾아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종행하며 은유적으로 정지된 시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꿈꾸는 작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의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앞으로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는 대구 경북의 숨어있는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여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송년음악회 환희의 성가가 2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올해도 어김없이 환희의 성가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음악가의 생명인 청력을 상실한 비운의 베토벤 음악으로 고통을 승화시키고자 작곡한 교향곡 제9번 합창은 200여 년이 넘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자 베토벤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희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으며 웅장하게 연주되는 이 작품은 연말 분위기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출연진으로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대구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구미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이윤경과 메조소프라노 주희명, 테너 김충희, 베이스 전태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글로벌 문화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대구시립교향악단은 1964년 창단되어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창단 이래 지금까지 새로운 기획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실험적인 무대를 시도하는 등 폭넓은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통 클래식 음악을 레퍼토리로 한 정기 연주회와
기획 연주회 공연장을 벗어나 관객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인 시민 행복 콘서트, 지역 클래식 음악계의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한 청소년 협주곡의 밤 및 대학생 협주곡의 밤 등 다양한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재개관한 클래식 콘서트 전용홀인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 상주하고 있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은 2014년 4월 카라얀의 계보를 잇는 세계적인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를 제10대 음악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맞이하여 우수한 실력의 단원들과 최고의 지휘자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고품격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클래식 교향곡 제9번 합창, 대편성의 오케스트라와 200여 명의 합창단의 심장을 뚫는 전율을 들으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수구 이곡 2동 배실미소팀이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28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 한마당에서 배실미소팀은 민관협업이라는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공동체의 그 정신을 녹아들게 하는 동아줄 사업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군이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조사에서 전국 군단위 1위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지수조사는 달성군이 전국 82개 군단위 인구 1위, 평균 연령 38.8세로 인적자원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도시인프라 지표, 경영자원 부분에서도 좋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또 입주기업의 증가로 지방세 세수가 늘어 높은 재정 자립도를 보였으며 경영활동 부분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달성군은 전년도 2위에 이어 한 단계 상승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북동중학교가 담벼락 벽화를 통해 우리 동네의 희망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북동중학교는 학교 주변 건물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청소년 자아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스스로 우리 동네를 알릴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 몇 번을 고민한 끝에 도안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담당 교사 등 모두의 노력으로 학교 근처 골목길이 환해졌습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푸른방송 조현철 상무는 28일 LGU+와 유무선 동등결합, 참 쉬운 케이블 가족결합 상품 출시를 위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푸른방송 가입자는 LGU+ 이동전화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현철 상무는 지역민들에게 방송과 통신 상품을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가 28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주거복지 향상 유공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달서구는 22개 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복지 업무 경력자를 일선에 배치하는 등 현장 중심 주거복지 전달 체제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조직을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무원 및 주민 교육, 설명회, SNS 홍보 등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코리아 타임스가 주최한 제8회 한국 다문화 청소년상 시상식에서 달성군 김재렬 학생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김재렬 학생은 평소 달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해 왔으며 본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계명도 태권도 시범단이 2019년 태권도원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상금 500만 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로 오늘과 같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상금 전액을 학교에 기부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상금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산림청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불 방지,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도시녹화 성과율,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행정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달서구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도시녹화, 산불 예방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나무 심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분여회 30여 명과 권혁태 구지면장은 지난 3일 도동서원, 대니산 정상 등 구지면 일대에서 산불 조심 현수막을 개첨했습니다. 송상만 박회순 회장은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조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나 구지면은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며, 최근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혁태 구지면장은 추운 날씨에 고생해주신 새마을협의회와 분여회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매년 앞장서서 산불 조심 현수막을 달고 산불 예방을 독려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산불 조심 계도와 홍보를 통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면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지면 새마을 지도자 분여회는 중복 삼계탕 나눔 행사,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사랑의 집수리 사업, 경로잔치,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6일 10시 30분 달서구 보건소장실에서 2020년 아동비만 예방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위해 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활발한 가운데 달서구 보건소는 아동비만 예방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에 2020년 참여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은 초등 돌봄 놀이터를 이용하는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주 1회 각각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놀이 활동을 최소 16주 동안 운영합니다. 특히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달서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영양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위해 진행된 업무 협약으로 앞으로 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및 연계 사업 지원, 홍보 활동을 협력하여 달서구의 건강 증진,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아동 비만 예방 사업에 참여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각 부처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아동 비만 예방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주식회사 한남라이팅이 6일 달성군청을 찾아 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인규 대표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우 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배인규 대표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기탁해 주신 후원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한남라이팅은 올해 1월에도 이웃 돕기 성금 3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하고 있으며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구는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방한 중국 관광객을 달성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중국 베이징 청와대학교 부설 축구학교 학생 및 지도자 40여 명이 달성군을 방문,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지역 축구 명문인 화원 초등학교를 비롯한 4팀과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이번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중국 축구학교 학생 및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달성군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문화 교류를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달성군의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는 한중 관객 회복에 발맞춰 중국 특수목적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라 보여집니다. 앞서 달성군은 중국국제여유교역회 상하이 세계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중국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행업체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달성군의 관광지 홍보를 적극 펼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성군은 현재 주요 여행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달성군 지역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해 한중 관계 회복에 따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문우 달성 군수는 앞으로도 달성군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테마 여행 상품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외국인 문화 교류단, 기업인 단체 관광단, 청소년 교류단 등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달성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